11월 1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54% 하락한 2542.3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89% 하락한 729.0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17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3종목, 코스닥에서는 14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한국패러렐, SCM생명과학, 사면, 원익홀딩스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예스티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17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방산 테마입니다. 어제 오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61% 증가한 2조 6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457% 증가한 4,77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시장 추정치보다 50%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방산 기업들이 실적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군이 올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인 청강을 실전 배치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청강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나 오물 풍선을 격추할 수 있는 화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1회 발사 비용이 2,000원에 불과하여 매우 가성비가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도 중동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방산 기업들에게는 수혜 기대감으로 작용되면서 방산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루미르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추진하는 혁신기술 연구개발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제는 국방 첨단 감시 정찰 기술 분야의 전략적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46억 원 규모의 연구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이번 화장품 테마입니다. 어제 장마감 후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 증가한 9,772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277% 증가한 65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이번 영업이익은 시장 추정치보다 43% 높은 수치였습니다. 한편 아모레지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0% 증가한 1조 600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60% 증가한 74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시장 추정치보다는 3% 낮은 영업이익이었지만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아모레 그룹주들의 호실적 속에서 화장품 기업들이 실적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SCM생명과학은 자사의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가 글로벌 면역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학 술지에 게재됐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또한 셀바이오 휴먼텍은 최근 1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해리스 부통령 테마입니다.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사전투표에서 상당한 격차로 앞서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미 투표를 진행한 응답자 중 62%의 지지를 얻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29% 앞섰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해리스 수혜주로 꼽히는 대마초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펜트로는 최근 자사주 취득 소식 및 글로벌 전기차 기업과 파트너십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한주 ART는 최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차전지와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한주하이텍과 17억 원 규모의 2차전지 물류자동화 설비 위탁 제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계약 규모는 한주 ART의 최근 매출액 대비 1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원익홀딩스는 자회사인 원익로보틱스가 메타와 로봇송 개발을 진행한다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메타는 자사의 블로그를 통해 차세대 알레그로 핸드 개발을 위한 원익로보틱스와의 파트너십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알레그로 핸드는 촉각 센서가 완벽히 통합되는 정교한 로봇손으로 2025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익로보틱스는 제조와 유통을 책임질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 같은 소식에 원익그룹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한국패러렐과 하이트론, 유투바이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경남제약은 동물 백신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강원도 원주시에서 럼프스킨 확진이 나온 데 이어 동해시의 산란계 농장에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농장에서 기르던 닭과 오리 780여 마리를 살처분했으며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B2N은 어제도 별다른 호재 없이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일부 기사에 의하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 러시아 해커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빌미로
한국금융사와 정부기관에 해킹 공격을 시도했다고 전해지면서 B2N을 비롯한 AI 및 보안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명확한 상승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B2N은 이틀 전 전환사채에 대한 만기전 취득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휴먼테크놀로지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휴먼테크놀로지는 최근 주식회사 마크티와 1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계약 규모는 휴먼테크놀로지의 최근 매출액 대비 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어서 유비케어는 유비케어의 의약품 온라인 쇼핑몰인 미소몰닷컴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전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미소몰닷컴은 경쟁사 대비 가장 많은 물량을 조기 확보했으며 11월 4일부터 위고비 3차 대규모 판매를 시작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레뷰코퍼레이션은 유플러스의 추가 투자 혹은 경영권 인수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기사에 따르면 레뷰코퍼레이션의 2대 주주인 유플러스는 레뷰코퍼레이션의 최대 주주 지분 보호 해수가 최근 해제되면서 적극적인 지분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자사주 소각 및 LS증권의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LS증권의 리포트는 레뷰코퍼레이션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레뷰코퍼레이션의 오늘 종가는 11,150원입니다. 이어서 DS단석은 최근 필립스 66인터내셔널과 1조 2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이어오던 종목인데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절감을 위해 지속가능 항공유 사용량을 늘리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DS단석이 주목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DS단석은 다음 달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지속가능 항공유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첨가 바이오디젤 전자칩 플랜트 준공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예스티는 최근 HPSP가 제기했던 특허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고 전해지며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고압 어닐링 장비를 취급하는 HPSP는 경쟁사인 예스티가 SK하이닉스에 같은 장비를 공급하려고 하자 작년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예스티도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과 무효 심판 등을 제기하며 반박에 나섰지만 법원은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HPSP는 7%의 상승세로 마감했고 예스티는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도 에이럭스가 코스닥 상장 첫날 38%의 약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